요즘 한국에서 코카콜라가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출산율 감소, 글로벌 설탕 가격 급등, 경기 침체와 같은 탄산 음료 시장에 악재들이 잔뜩 끼어 있었던 건 맞지만 이런 코카콜라의 몰락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건 정말 강력하게 등장한 라이벌이 펩시의 제로 슈거 라임, 줄여서 펩제라의 등장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펩제라는 출시 2년 만에 한국에서만 판매량 12억 캔을 기록했고요. 소름 돋게도 더 이상 코카콜라의 동등한 라이벌 수준이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 7대3으로 코카콜라를 완전히 압도하면서 저물어가는 탄산 시대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게 바로 펩제라 아닐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궁금증이 들죠? 우리 코카콜라를 마신 지 몇십 년이 됐는데 새로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이렇게 쉽게 뽑을 수 있지? 하고 말이죠. 물론 콜라와 라임이라는 환상적인 레시피를 개발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취향 저격했다는 점은 맞지만 그에 만만치 않게 반대편에서 경쟁자 코카콜라의 한국 시장 독점 유통자 LG 생활건강의 연이은 똥볼이 이렇게 펩제라가 우뚝 설 수 있게 아주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탄산 시장에 갑자기 나타난 펩제라와 몰락하고 있는 코카콜라,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자, 최근에 펩시 제로 라임의 시장 반응이 아주 뜨겁죠. 주위에서도 콜라 원픽으로 이걸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정말 실시간으로 느끼는 게 5년 전만 해도 식당에 들어와서 콜라를 달라고 할 때 코카콜라가 나오면 이 집 저렴한 펩시 안 쓰고 코카콜라가 나와? 이 집 근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오히려 최근엔 이 식당 펩제라 있어? 완전 센스 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럼 이렇게 펩제라가 나온 지 3년 만에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 소비자 응답 중에 약 77%가 맛있다고 반응을 했는데 코카콜라 제로보다 확연히 높은 수치이고 또 불호라고 얘기하는 비율은 코카콜라보다 반도 안 됐죠. 그런데 이런 펩제라의 빠른 성장에 코카콜라의 가격 정책 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와, 정말 우리 모두 지긋지긋하게 당했죠. 코카콜라 1.5리터 4,100원, 1리터에 2,700원이란 거잖아요. 와, 그 귀한 원유를 한국까지 수송해서 정제해서 정유소에서 파는 기름값이 1리터에 1,600원, 1,700원 하는데 그것보다 50%가 높은 가격에 한국에선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코카콜라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 콜라에 들어가는 국제 설탕 가격이 몇 년 전보다 비교할 수 없게 올라갔어요. 저희도 진짜 올리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올리는 거라니까요. 정말 20년 전만 하더라도 대기업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가격이 올랐다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한국인 또 누굽니까? 해외여행 진짜 많이 가는 민족, 각 나라의 마트에 가면 딱 콜라 가격이 보이는데 일본 1.5리터에 1,300원, 베트남 2.25리터에 1,000원 얘네들은 글로벌에서 설탕 사다 쓰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를 악물고 콜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LG 생활건강의 사정이 다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LG 생활건강의 음료 부분은 거의 다 콜라 매출로 먹고 삽니다. 매출 비중이 90%라고 하는데 그런데 더욱 놀라운 자료는 이 코카콜라가 담당하는 영업이익이 높을 때는 LG 생건이라는 그 큰 대기업에서 무려 40%나 차지했다고 하죠. 와, 이 정도면 거의 그냥 콜라 판 돈으로 월급 주고 성과급 주고 임대료 내고 그렇게 먹고 살던 회사가 LG 생활건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실 LG 생활건강은 한국 주식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그런 대장 황제 주식이죠. 그 이유는 국장에서 정말 보기 드물 만큼 2014년 50만 원 하던 주식이 거의 10년 가까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면서 한국의 S&P 500, 나스닥 그런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170만 원까지 꾸준하게 성장을 했다가 최근 몇 년 사이 무려 15년 동안 올랐던 주가를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가 추이도 정말 심상치가 않은 게 1층 밑에 지하실 밑에 무덤, 전혀 반등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 못하죠. 그럼 이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LG생건은 그동안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화장품을 팔면서 좋은 실적을 쪽쪽쪽 빨아먹다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가장 크게 중국의 내수 경기 위축과 또 갈수록 심해지는 자국의 경쟁자들 때문에 영업이익이 50%, 39%라는 충격적인 실적을 연이어서 발표하고 아직까지 그 감소세를 전혀 회복하고 있지 못하죠. 갈수록 어려워지는 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희망퇴직을 받아서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한다는데 이런 와중에 펩시 제로 라임이 불과 몇 년 만에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 세상이 참 그렇죠. 때로는 내가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동시에 남이 못하는 행운이 있으면 정말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펩시를 단독으로 유통하는 롯데칠성이 콜라와 라임이라는 상당히 신선한 조합으로 펩시 라임 진짜 맛있어요 고객들의 이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는데 같은 시각 코카콜라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아시나요? 새로워진 레몬 맛 코카콜라 제로 레몬 출시. 내가 좋아하는 코카콜라 새로운 맛 나왔어? 싱글벙글. 편의점에 사 먹으러
갔더니 뭐? 레몬 향이 0.0001%? 아무리 원가 절감을 하려고 해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잖아. 내가 태평양에 오줌을 싸도 이거보다 농도가 짙겠다. 이제 한국인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당해주질 않죠. 다른 나라에서 판매되는 레몬향 코카콜라 어떤가 해서 봤더니 한정판이긴 했지만 일본에선 무려 과즙이 1%나 넣어서 판매가 되었었고요. 야, 코카콜라 LG 생건 장난해? 사람들이 넷상에서 하도 뭐라고 하니까 빠르게 기존 코카콜라를 단종시키고 재출시해서 이번엔 0.03, 옛날 거보다 한 300배라고 하는데 뭔가 마뜩지 않죠? 이런 짜치는 행동들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바로 몇 달 전이었죠. 이번엔 또 너네들이야 코카콜라? 기습적인 발표를 했는데 제로콜라 중량을 5mm 줄이겠다. 유통상에 기존의 355ml는 자칫하면 사람에게 위험할 정도로 압력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안전하게 350ml로 바꾸겠다는 취지였는데 이에 대한 네티즌 반응은 또 굉장히 차가웠죠. 아니 다른 음료 업체들 죄다 355ml로 잘 팔고 있는데 꼭 그걸 구태여서 양을 줄여? 반대로 360ml로 바꿔서 개선하는 방법은 하나도 생각 안 했을 거잖아. 누가 봐도 속이 뻔히 보이는 코카콜라의 그런 행태에 사람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났는데 턱없는 가격 인상, 물론 펩제라가 제로 음료들 중에서도 굉장히 맛있고 깔끔하게 잘 뽑힌 건 사실이지만 불과 3년 만에 한국 제로 탄산 시장을 장악한 건 코카콜라가 정말 이게 말이 되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자멸한 이유도 정말 한몫을 했을 것만 같은데 그럼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들죠. 탄산 시장도 그렇게 어려워. 코카콜라 제로도 그렇게 인기 없어. 혹시 미국 본토에서도 코카콜라 죽쓰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럴 리가 없죠. 미국의 자본주의 역사 함께하는 근본 중의 근본 코카콜라의 주가 늘 그래왔듯 역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물론 최근 5년 주가의 흐름은 S&P보다는 하회하고 있지만 매년 3%가 넘는 배당 주식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고요. 실제로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죠. 코카콜라는 어떻게 이렇게 건강 이슈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요즘 꾸준하게 잘 나갈 수가 있었나? 한국만큼은 아니겠지만 제품 가격 인상도 했었고요. 새로운 재료 음료 추가와 또 한정판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히트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코카콜라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어쩌면 가당 탄산음료는 서서히 저물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 변화들 속에서 꾸준히 새로운 제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쉽게는 망하지 않는 그런 저력 있는 회사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진짜 누구하고는 참 다르다, 그죠? 그런데 이런 미국의 근본 기업 코카콜라에게도 최근엔 정말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지? 그런 장애물이 한 가지 다가오고 있죠. 현 시점에서 가장 큰 위험은 바로 트럼프 또 너야?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시는 이분, 바로 코카콜라 같은 캔 음료에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알루미늄에 대한 일괄 관세입니다.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광과 알루미늄에 예외 없이 25%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죠. 코카콜라 본사 입장에선 그동안 쓰던 알루미늄을 비용 과부하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코카콜라 입장에선 수십 년, 반세기 이상 가장 오래 써왔던 주력 상품의 알루미늄 캔 디자인을 버려야 할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카콜라 입장에서 가장 크게 고민이 드는 지점은 과연 고객들이 플라스틱 병의 콜라를 먹을 때 이전과 같은 그런 알루미늄 캔의 차가운 감촉과 손의 촉감, 그런 만족감과 즐거움을 여전히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가? 이거 진짜 어려워 보이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쉽사리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처럼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달한 사회에서도 정치 권력의 힘이 진짜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탄산업계를 지배하던 코카콜라와 또 급부상하고 있는 펩시 제로 라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음료는 결국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각 개개인마다 서로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 얼마든지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도 재밌게 여러 의견들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재밌는 이슈를 빠르게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